자, 우리 한반도 문제 최고의 전문가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니 북한은 말이죠. 충분히 남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인내한 것인지. 그렇죠. 그거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굉장한 인내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예.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네. 삐라를 날렸을 때 네. 고사총을 쐈어요. 아, 북에서. 저쪽에서. 그래서 전쟁 날 뻔했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응했단 말이죠. 예. 삐라에. 예. 근데 이번에는 삐라를 날렸을 때 네. 오물풍선으로만 대응했습니다. 그렇죠. 고사총을 안 쐈어요. 예. 그다음에 대북 확성기를 또 틀었을 때 예.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그것 때문에 전쟁 그렇죠. 했잖아요. 예. 북쪽에 72시간인가 안에 끄지 예. 않으면 네. 타격하겠다. 네. 전쟁 시작했던 공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긴급하게 미국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예, 예, 예. 확성기를 껐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삐라하고 네. 확성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은 미국으로서는 평화 관리 의지가 있는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게 훨씬 좋지 않나요? 트럼프 쪽이 된다면 네. 됐기 때문에 아니, 바이든도 바이든은 전쟁이 이렇게 생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걸 시켰죠. 네. 박상학이 이런 애들은 미국의 NED에 자금을 받는 애들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B라는 미국이 보낸 겁니다, 사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계속 자극을 했어요. 네. 끊임없이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네네네. 근데 북쪽이 확성기를 틀어도 그냥 똑같이 대남 방송하는 수준으로 멈추고. 네. 그러다 보니까 무인기까지 보내는 네. 이제 무리수를 둔 건데. 또 뭐 알고 있기로는 남측이 북측에 네. 그 사이버 해킹 네. 어마어마하게 했다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그런 식으로 자극을 했겠죠. 예. 그래서 무인기를 보냈는데 3번을 보냈거든요. 예. 근데 북쪽에서 그 3번을 보면서 바로 타격해도 되는데 중대 성명을 발표했죠. 그러면서 한 번만 더 날리면 네. 뭐 이건 반드시 전쟁 시작한다. 그래서 그때 미국이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결국에는 남측에 그런 경고해봐야 윤석열이가 뭐 그렇죠. 귀뚱으로나 듣겠습니까? 안 듣죠. 아, 이 새끼 굉장히 그렇죠. 기분 나빠하네. 우리가 그렇게 도발한 게 도움이 됐어. 한번 더 보내. 반응을 보였어. 뭐 이러면서 아싸 이랬을 텐데. 그렇죠. 그건 결국에는 미국에다가 보낸 메시지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김여정 부부장이 메시지 두 번째가 세 번째 뭐라 그랬냐면 네. 이런 뭐 똥개라 그랬나 미친 개라 그랬나 이런 걸 키운 게 미국 아니냐. 그러니까 니네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네. 3줄짜리를 냈어요. 예. 담화문을. 예. 그러니까 이거 미국한테 딱 한 얘기예요. 예. 이 무인기 사태 통제 못하면 예. 책임을 너희들한테 묻겠다. 네. 한마디로 전쟁 터지면 주한미군도 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미국에서 이거 안 되겠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무인기를 이제 통제한 겁니다. 야 날리지 마. 예. 윤석열이 답답하잖아요. 네. 아, 이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왜 반응을 안 해주는 거야? 네, 속상했겠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북쪽이 이러한 과거와 다른 엄청난 인내, 나름대로 인내를 보여준 것은 윤석열의 의도를 일단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제가 저를 한 이유가 뭐냐. 계엄 선포에서 싹쓸이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왜 윤석열을 도와주냐. 그렇지. 어지간하면 참아야 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게 하나 있죠. 야, 이거 진짜 윤석열 머리 위에 윤석열보다 있는 것인데. 훨씬 똑똑하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 윤석열보다도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은데 네. 북측도 윤석열보다 똑똑했어요. 그리고 이제 북쪽도 계속 미국한테 압박을 가했어요. 네. 윤석열은 어차피 통제 안 되니까 네. 미국한테 압박을 가했습니다. 화성포 19형을 쏜다든가 아니면 뭐 미국에 강경한 입장을 전달해서 네. 미국이 제동을 자꾸 걸게 만든 거예요. 예. 국지전 일으켜? 네. 그러면 우리는 국지전으로 대응하지 않고 전면전, 심지어 미국 본토에까지 아이고. 핵미사일 쏠 수 있어. 예. 이런 식의 입장을 계속 보여주니까 네. 바이든 행정부도 아무리 그래도 부담되죠. 그럼요. 전쟁 터지는 건. 그러면서 진짜 제동을 전쟁 좀 벌어지면 그렇습니다. 뭐 중국도 자동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고. 세계대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발을 빼기 시작하죠. 네. 처음에는 전쟁 위기를 막 고조시키다가 야 성렬아 안 되겠다. 전쟁은 안 될 것 같아. 그럼 성렬이 미치는 거죠. 전쟁이 안 되면 계엄을 어떻게 때려. 얘들아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예. 한 방에 반전할 수 있는 게 전쟁인데 그렇죠. 전쟁을 지금 못하게 막아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형님들 허락 없이 예. 계엄을 때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그게 미국에 빡치는 거죠. 네. 이놈이 미쳤나.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윤석열이 버림을 받은 건데 네. 이 북쪽에서는 또한 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정권 때까지는 어지간하면 참자. 어차피 트럼프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최소한 대북 적대 정책을 지금처럼 계속 가져가지는 않을 것 그렇지. 같습니다. 말이죠. 예. 대북 협상에 대한 의지를 지금 이미 강하게 드러냈고 거기에 걸맞는 인사를 해놨어요. 벌써. 이번에 또 독일 대사였던 어떤 그레넬인가 한 사람을 대북 특사로 임명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의욕이 굉장해요. 이런 걸 봤을 때 굳이 예, 정권도 바뀌었는데 네. 지금 전쟁할 이유는 없다. 아.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 수 있겠죠. 네. 자, 그 덕분에 윤석열은 이제 완전히 멋된 겁니다. 완전히 개탈이 됐어요. 예, 총을 쏴줘야 되는데 안 쏴주니까 예. 그쪽에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우려대로 헌재가 네. 만약에 윤석열이를 부활시키려고 한다. 그럴 때는 미국이 또 나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재 미국은 탄핵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헌재가 기각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은 좀 하지 않겠냐 네. 하는 생각이 일단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이후의 사태가 네. 통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통제 불가능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혁명적 상황이 연출되면서 네. 통제 불가능하게 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네. 자,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한덕수 체제를 인정한 거고 네. 헌재 쪽에서 빨리 탄핵을 해주는 게 예.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믿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미국도 헌재에서 기각 판결 나오는 건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덕수 체제가 과연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는 곧 있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가결 네. 아니 공포 여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건 윤석열과 별 다르지 않는 것이고 그런 태도라면은 대선의 안정적인 관리, 조기 대선 예상되는데 그걸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사실 한덕수는 내란 공범이죠. 공범이죠. 네, 그래서 탄핵 그 민주당이 뭐 맘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네. 아웃시킬 수가 있어요. 탄핵시켜야 마땅한데 네. 지금 현재 두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네. 일단 미국에서 지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한덕수 체제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사실 미국이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죠. 민주당한테 한덕수 건들지 마라. 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런 경고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 이 한국이 그 미국에 기침만 하면 막잘잘 앓잖아요. 아유, 예. 그러다 보니까 야 한덕수를 치는 건 좀 위험하겠다는 생각했을 수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한덕수를 날리면 예. 또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헌재 재판관 임명도 미뤄질 수 있고 헌재 판결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실무적 고려 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한덕수가 기본적으로 이 부역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부역을 잘해요. 정권을 넘나들면서 네. DJ 정부도 있었다가 뭐 하여튼 맞습니다. 부역자죠. 이명박 정권도 있었다가. 네, 주인을 가리지 않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게 지지를 받고 예. 부역을 시작했는데 네. 미국의 입장을 대변할 겁니다. 예. 근데 한덕수가 만약에 특검 같은 거를 계속 거부하고 예. 노골적으로 예. 보수 세력을 편든다. 네. 이러면 미국 입장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아. 그러면 민주당도 더 이상 기대할 거 없습니다. 국민들을 믿고 예. 바로 탄핵시켜야 됩니다. 아. 결국에는 한덕수라는 사람은 지금 미국에 의해서 그렇죠. 그 좌지우지 간택된 사람이죠. 하고 있다. 네. 예. 그래서 개인 좌지우지 차원으로 움직이지 않을 당하고 가능성이 있다. 높죠. 예, 왜냐하면 예. 자기도 껐떡 잘못하면 내란죄로 감옥 가게 생겼단 말이죠. 그렇죠. 예. 실제로 보내야 되고 언젠가는.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개인의 이익과 입장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주인이 시키는 바를 충실히 이행하려 하지 않겠냐, 살기 위해. 알겠습니다. 예. 한덕수의 심리까지 알아봤습니다. 아니, 일생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그래, 사람은. 맞습니다. 예. 네. 영혼은 이미 탈착시켜버리고. 그렇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 예.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에게 정치적 미래는 없겠죠? 한동훈이가 이 밥상을 거나하게 네. 한 상을 차려주면 네. 이거 안 처먹고 바로 차여해가 자꾸 몇 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별의 순간이 대체 몇 번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예. 얼마나 많이 밀어줬어요. 예. 뭐 미국에서도 밀어주지, 뭐 또 조중동 밀어주지, 네. 뭐 이제 어쨌든 조중동은 미국 편이지만 네. 그런 분위기에서 한동훈 띄워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얘가 안 떠요. 예. 아무리 밀어줘도. 예. 또 중요한 순간마다 헛발질을 합니다. 네. 이번에 어쨌든 비상계엄 이후에 네. 사실 윤석열이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체포조가 가동됐다는 것만큼은 확인됐잖아요. 네네네. 그 정도면 한동훈도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거래할 생각을 해? 그러니까요. 아, 나 저기 한심한 친구예요. 근데 나오자마자 윤석열 만나가지고 예.
잠깐 대통령 안 하신대요. 제가 대신할게요. 요 짓을 하다가 작살난 거 아니에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비웃고 초헌법적인 사고를 했더니 제가 언제 을 한다고 했습니까? 뭐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다가 또 탄핵을 뭐 반대한다 그랬다. 찬성한다 그랬다. 야,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지의 소위 친한파라는 사람들도 한동훈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따위 지도자를 믿고 우리가 따라서 앞으로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주인을 바꾸자. 한동훈은 그러니까 자기네 쪽 사람들한테도 버림받고 국힘당에서도 버림받고 민주당도 싫어하고 국민은 더 싫어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적이 된 공공이 적이 된 글쎄 말입니다. 진짜 그런 전무후무한 어떤 업적을 남기긴 했습니다. 누구한테도 환영받지 못하는 지금 딱 한 명 한동훈을 조금 환영해 준 사람은 이준석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이준석은 보수대연합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든 국민의힘하고 다시 합쳐서 보수 정권 창출할 그런 큰 그림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85명이나 이것들이 방탄을 치고 내란에 동조하는 바람에 정말 절반만이라도 그렇죠. 빠져나왔어야죠. 그 탄핵 찬성을 했다면 그랬습니다. 그래 이준석이 아주 뭐 신나서 그 사람들하고 자기하고 한동훈하고 이렇게 해서 보수대연합 할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없잖아요. 85명이 다 자살을 선택했기 때문에 한동훈이라도 어떻게 데리고 와볼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라도. 한동훈 날 데리고 간들. 뭐 근데 쓸모가 있어야죠. 쓸모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또 대빵 먹으려고 하지 이준석이한테 뭐 지도를 받고 편달을 받을 마음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결정적일 때 헛발질하는 사람으로 이제 낙인을 찍혀가지고 정치인으로서는 함량미달이라는 것이 이번에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변호사나 하세요. 변호사나. 변호사도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한동훈의 어법은요. 판사 10밖에 만들어가지고 무죄를 주고 싶은데도 유죄를 때리게 만드는 막 촉새같이 막 깐짝깐짝 돼가지고 분노 유발자. 구타 유발자잖아요. 유죄 유발자. 뭐 사실은 뭐 의뢰인하고도 싸울 사람인데요. 그렇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정영식이라는 사람도 한번 분석해봤으면 좋겠는데 정영식. 뭐 우리는 그동안 그 사람의 인생을 쫙 스크린을 해본 결과 뭐 아주 완벽한 보수다. 보수를 넘어서 극우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주심을 맡았단 말이에요. 뭐 제가 앞서서 주심이라 하더라도 이게 뭐 이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다 함께 자신의 의견을 내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영식은 그냥 그 어떤 평의의 그 사회자일 뿐이지 이 사람이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사람은 여태까지 행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못지않은 사람이거든요. 그야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꼴통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헌재가 문제는 사안이 너무 명명백백해. 그거를 어떻게 내란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거 실드 치는 게 좀 어렵죠. 이 국힘당은 무기명 투표니까 알게 모르게 실드를 쳤지만 이 헌재같이 법을 다루는 데서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기각한다. 그랬을 때 그 후폭풍은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다 기각하기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국민항쟁이 지금 이미 폭발했고 계속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만약에 기각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죠. 뭐 헌재도 없어질 겁니다. 잘못하면. 그러면 없어지죠. 국민항쟁으로. 그렇기 때문에 헌재 쪽에서 이거를 갖다 쉽게 기각할 수 있을까 이 분위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영식이라는 사람은 반대할 수도 있어요. 워낙 꼴통이니까.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다 정영식 같이 하지는 않을 거고 설사 보수 성향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헌재에서도 이거를 빨리 심사해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오히려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미국도 그걸 바라는 게 있고 하니까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요. 설사 기각을 한다 해도 대세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요. 이건 뭐 상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때 되면 또 아마 뭐 개헌을 하든 뭐 하든 해가지고 국민들이 반드시 헌재까지 해체하는 그런 쪽으로 나갈 겁니다. 그렇죠. 헌재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기 사라질 때문에 거죠.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진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4월, 5월에 아마 대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얘기 나오기로는 2월까지 헌법재판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파면 결정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두 달 후에 대선이 있게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처럼 그게 이제 3월 10일에 2017년 3월 10일에 헌재 판단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5월 9일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비슷한 시기에 있지 않을까. 어떤 분은 아예 딱 대놓고 5월 15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5월 9일, 5월 15일 뭐 큰 차이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봄에 벚꽃 대선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네. 이번 대선의 어떤 시대 정신에 대해서도 한번 네.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우선은 네. 사회 대개혁이라는 것이 시대 정신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다음에 예, 집회에 나와서 네. 대중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문재인 정권 촛불로 문재인 네. 정권이 탄생했는데 네. 삶이 바뀌지 않아서 아유, 나아지지 그렇죠. 않아서 예, 마음고생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알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 결과가 윤석열 정권 탄생이었잖아요. 네.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회 대개혁을 이번엔 반드시 해야 된다. 또다시 그런 비극을 겪지 않으려면 그런 생각을 할 거고 또 국민들도 당연히 그걸 요구할 겁니다. 지난번에 촛불로 정권 줬더니 세상을 하나도 못 바꿨지 않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꿔라. 네, 반드시 사회 대개혁을 해야 예. 된다. 이거는 뭐 시대 정신이다. 전 그렇게 보고요. 예, 사회 대개혁이라고 한다면 뭐 검찰 개혁, 사법부 개혁, 언론 개혁 이런 네.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예, 또 헌법도 문제 있는 건 손봐야 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기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한국 사회 체질을 바꾸는 그런 대전환이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기본 사회라는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걸 전면화시켜서 다음 대선은 기본 사회로 가는 출발점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이제 그야말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글쎄 말입니다. 그런 분기점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번에 예, 이 분단 체제, 네, 남북의 적대적 관계가 네. 얼마나 위험한지를 확인하는 기간이었어요. 사실 네. 남북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지 않았다면 네, 색깔 공격도 힘들 거고 맞습니다. 소위 반국가 세력 네. 북한을 추종하는 네, 이따위 윤석열의 망동도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고 맞습니다. 또 뭐 군인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이게 다 분단 체제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분단 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해체해야 됩니다. 반드시 적대적인 남북 관계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북 관계의 복원 이미 완전히 너무 많이 망가졌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이걸 복원하고 평화 체제를 네, 만드는 작업이 반드시 시작돼야 된다. 네. 이게 시대 정신으로 제시돼야 된다. 네, 그리고 요거는 한국 경제의 재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요. 예. 한국 경제가 지금 정말 최악이거든요. 예. 그럼 코리아 리스크 때문에. 예. 예. 아니 그리고 뭐 윤석열의 그 소위 친일 친미 외교, 친미 친일 외교, 중국, 러시아, 북한을 적대시하고 브릭스 진영을 경원시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대착오적인 외교를 했기 때문에 네. 경제가 더 어려워진 건데 앞으로 한국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러시아, 중국, 브릭스 등 무궁무진한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블루오션 맞습니다. 그쪽이 블루오션이거든요. 네. 그쪽으로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 적대적인 남북 관계는 해소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침 또 운이 좋게 네. 트럼프가 들어섰어요. 네. 이거는 아주 호재죠. 네. 그러니까 물론 문재인 정권과 트럼프 정권이 같이 만나서 그 당시에 북미 대화도 진행되고 남북 간의 회담도 3번, 정상회담도 3번이나 했는데요. 이때는 볼턴 같은 꼴통이. 네오콘들이 트럼프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서 네. 트럼프가 한마디로 이제 자기 뜻대로 아이고. 처리를 천하의 트럼프도. 못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예. 2기가 되면서 네. 트럼프 아들이 트위터에 올렸잖아요. 네. 네오콘은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고. 아. 이게 트럼프가 이제 그때의 경험을 딛고 네오콘은 다 쳐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머스크를 왜 뭐 정부 효율부라는 걸 만들어서 장관에 앉혔을까? 이 사실 이게 숙청부예요. 네오콘 세력 쳐내려고 지금 명단 작성해서 다 쳐내는 겁니다. 아, 일론 머스크 앞서가지고. 그 정부 효율부라는 게 예. 그게 목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트럼프가 이번엔 단단히 벼르고 네오콘과 붙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남북관계가 개선된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트럼프가 북과의 대화를 추진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동시에 남북 대화를 추진한다면 네. 1기 때와는 좀 다른 성과
나올 수 있다. 즉 역사적으로 새로운 분기점, 평화체제로 가는 그런 분기점에도 들어설 수 있다. 그래서 이 점도 시대 정신으로 좀 부상될 거라고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이건 부수적으로 이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기되는 것이지만 적폐 세력, 네. 내란 세력 네. 반드시 처벌하고 청산해야 됩니다. 그럼요. 네,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실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 때도 했지만은 윤석열이라는 검사한테 맡겨가지고 네. 뭐 엉뚱한 그렇죠. 적폐청산이 돼버려가지고 네, 못했죠 사실. 예, 적폐청산을. 못했어요 사실은. 네. 이번엔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 정의로운 법 적용으로 네. 그래서 뭐 그 애먼 사람 다치지 않고요 정확하게 잘못 저지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근데 다행히도 예. 이 적폐 세력 하면 좀 애매하잖아요. 예. 뭐가 적폐인지. 예. 근데 이번에 내란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내란 세력 예.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쉽게 하면 그 다 커밍아웃 한 거예요. 네. 나는 내란범이야. 전 내란 동조자예요. 그러니까 적폐 세력은 다 내란에 이번에 참여했어요. 아. 그래서 한 큐에 다 내란 세력을 깔릴 여지가 없게. 네, 그렇습니다. 네. 내란 세력만 청산하면 네. 자연히 적폐 청산도 되는 그런 이제 좋은 조건이죠.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잘 됐어요. 시대가 지금 대한민국의 네. 대전환을 위해서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네. 정의로운 지도자만 나오면은 이게 뭐 상당히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네. 아유 소장님 오늘 또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잘 저희 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더 아주 깊이 있는 우리 심리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